미백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반드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미백을 생각하면 언제나 색소만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살짝 함정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미백 화장품의 원리는 보통 이 세 가지 원리들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년 365일) 내내 백설공주처럼 하얗고 뽀얀 피부를 갖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주목해주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얼굴을 맑고 깨끗하고 하얗게 바꿔줄 핵심 미백 성분 3가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백 화장품의 작용 원리는 무엇인가요? 일단 우리 피부 톤을 어둡게 하는 멜라닌 색소가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피부의 표피와 진피 사이에 있는 기점막이라는 층이 있는데 거기에 멜라닌 세포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 멜라닌 세포들이 멜라닌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만들어진 멜라닌들이 표피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점차 표피 바깥에 있는 각질층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그렇다면 크게 여기서 3가지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멜라닌 색소 자체가 멜라닌 세포에서 잘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만들어진 멜라닌 색소가 피부 각질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미 각질 속으로 이동한 그런 멜라닌 색소들이 더 빨리 우리 피부에서 제거되게, 탈락되게 만들면은 피부 톤을 좀 더 밝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백 화장품의 원리는 보통 이 3가지 원리들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피부가 맑아지는 핵심 미백 성분 추천해주세요. 총 3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기로 했잖아요. 일단 가장 첫 번째는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제이고, 우리 피부에서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 피부를 늙지 않고 어린 피부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멜라닌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멜라닌 색소들은 산화 과정을 겪게 되는데 항산화제가 그 산화 과정을 막아주면서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타민 C는 우리 피부에서 굉장히 강력한 미백 효과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분은 바로 나이아신아마이드인데요. 나이아신아마이드는 피부에서 항산화제로도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멜라닌 세포에서 만들어진 멜라닌 색소가 우리 각질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나이아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분은 레티놀 성분인데요. 레티놀 성분도 아마 많이들 들어보시고 사용도 많이들 하고 있으실 텐데 레티놀 성분은 아까 얘기 드린 첫 번째와 세 번째의 효과를 보여주거든요. 첫 번째, 멜라닌 세포에서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티놀 성분은 비타민 A 유도체입니다. 우리 피부의 각질에는 각질 턴오버 주기라는 게 있거든요. 28일 정도를 한 주기로 해서 피부에 있는 각질들이 만들어지고 탈락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레티놀 같은 경우는 각질 턴오버 주기를 조금 빠르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질을 좀 정돈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피부에서 만들어지는 멜라닌 색소들의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위쪽으로 이동하는 그 각질들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서 각질 내부에 있는 멜라닌 색소들의 농도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피부가 좀 더 밝아 보이는 그런 미백 효과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추천해주신 성분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어떤 좋은 성분도 우리 피부에는 언제나 자극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일단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피부에 어느 정도 자극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비타민 C 앰플을 사용했을 때 우리 피부에 자극감이 느껴진다면 희석해서 사용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그래도 계속 자극이 된다, 붉은기가 계속 올라온다, 각질이 좀 더 생기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비타민 C 앰플 사용을 좀 멈춰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얘기 드렸는데요. 원래 홍조가 좀 있으신 분들은 나이아신아마이드를 발랐을 때 그 홍조가 많이 올라와서 불편감이 느껴지신다면 그 나이아신아마이드의 사용을 멈추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타민의 유도체 레티놀인데요. 레티놀 같은 경우는 광과민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낮에 발랐을 때 자외선을 보게 되면은 그 자체가 피부에 굉장히 큰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레티놀은 꼭 저녁에만 사용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피부에 홍조가 올라오고 좀 자극이 되고 각질이 올라온다고 하면은 좀 더 희석해서 사용해 보는 방법을 택해 볼 수도 있고, 그래도 계속 자극이 된다라고 하면은 레티놀 사용을 멈추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미백 화장품이 더 효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백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미백 화장품을 사용하면은 피부가 좀 자극이 될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그 취약해진 피부에 자외선이 계속 작용하게 되면은 도리어 난 미백 성분을 발랐는데도 색소가 더 많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백 성분을 사용하는 도중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먹는 이제 미백 성분들이 있거든요. 아까 얘기드린 비타민C도 얼마든지 먹을 수도 있고요.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도 얼마든지 먹어줄 수가 있고,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글루타치온도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제이면서 피부가 좀 더 밝은 톤으로 보이게 하는 멜라닌 색소의 합성을 도와주는 그런 성분입니다. 따라서 글루타치온 성분을 경구로 같이 먹어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원장님만 아시는 미백 꿀팁이 하나 더 있다면 알려주시겠어요? 네. 사실 우리가 미백을 생각하면 언제나 색소만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살짝 함정이 숨어 있어요. 우리가 피부를 보게 되면은 그 피부는 그 색소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빛이 반사가 되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빛이 어떤 식으로 반사되는지에 따라서 피부가 조금 더 하얘 보일 수도 있고, 거기에서 좀 광이 돌면서 피부가 좀 투명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그 피부 표면이 좀 매끈한 것이 중요하고, 그 매끈한 피부 표면을 위해서 피부 내부에 있는 콜라겐이 좀 많이 생성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피부에서 콜라겐 생성을 도와줄 수 있는 저분자 콜라겐 같은 것을 먹어주거나 바르는 방향으로도 우리 피부에 좀 더 큰 미백 효과를 볼 수가 있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미백 성분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무리 좋은 미백 성분이라도 너무 지나치게 사용해서 피부가 자극이 된다면 도리어 그 자극된 피부가 색소를 더 많이 생성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미백 성분을 사용하실 때도 내 피부에 맞는지를 잘 체크하시면서 적당량만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